지혜를 찾는 소중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풍경을 그리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것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바로 내면의 대화에 관한 치명적인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현재의 현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드는 바로 그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명상이나 학원처럼 가끔 시간을 내어 실천하는 특별한 행위로 여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따로 떼어놓죠.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뒤바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이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살아있는 매 순간 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머릿속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루를 보내는 동안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놀라게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그 대화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바로 그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세상 전체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광활한 세상 전체는 다름 아닌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밖으로 밀려나와 눈에 보이게 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내면의 대화가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머릿속은 조용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논평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며 심지어 누군가와 상상 속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조차 당신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죠. 이 끊임없는 내면의 말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습관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치 집안의 전기가 윙윙거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항상 존재하지만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전까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죠.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내면에서 어떤 말을 해왔는지 알고 싶다면 그저 당신의 세상을 둘러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내면의 말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부족함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당신의 세상은 부족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그 대화가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비판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만약 그 대화가 걱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의 현실은 걱정하고 실패할 거리들을 끊임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내면의 대화를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 항법 장치처럼 매일 똑같은 패턴, 똑같은 불평, 똑같은 한계를 되풀이하며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르치는 저조차도 매 순간 제 내면의 말을 붙잡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즉시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누군가 감사 대신 불평이 담긴 편지를 보내오면 저의 즉각적인 내면의 반응은 그래서 어쩌라고? 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즉시 알아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원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저조차도 끊임없이 내면의 대화를 감시해야 한다면 여기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해방을 가져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련법이나 특별한 기술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알아차리고 그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면의 대화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알던 한 남자는 자신의 아침 습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연도를 하는 15분 동안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유명인사들과 상상 속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쇼 티켓이 $10나 하지만 아침에 면도하는 그 15분 동안 내가 느끼는 스릴을 줄 수 있는 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는 자신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런 부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문장은 마저 끝내자.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마음속에서 잘못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 부정적인 문장을 기어코 완성하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을 알면서도 소방서에 전화하기 전에 읽던 신문을 마저 다 읽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끝내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말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즉시 멈추십시오. 낡은 레코드를 빼고 새로운 레코드를 올려놓고 재생하십시오. 이 원리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그분은 단 하나의 간단한 실천을 통해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하러 가기 전에 아버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들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직 소유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논의하셨죠. 그는 자신이 지시를 내리고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그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사업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하루 해가 거듭될수록 그는 이 내면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의 외부 세계는 그가 내면에서 말하던 것과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기회가 열렸으며 고객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말해왔던 모든 것이 그의 세상에서 물질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9년 8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을 때 그 가난했던 남자는 10명의 자녀 모두에게 독립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합쳐서가 아니라 각자에게 말입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독립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회사의 주식 한 묶음씩을 주셨고 그 가치는 그 이후로 3배가 되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내면의 대화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더욱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제 가르침에서 나온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통제된 내면의 대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변 지역의 한 고객을 방문했는데 대화 중에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제가 상상력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죠. 그러자 그 고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열정적이군요.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드네요. 혹시 저희 클럽에서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유니티 맨즈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제 친구는 즉시 수락했고 주최자는 말했습니다. 보통 18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는데 이번엔 레이디스 나이드로에서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죠. 강연장은 최대 65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제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이 강연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번에 걸쳐 제 상상력을 통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한 말에 대해 저를 축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얼마나 강연이 좋았는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상상 속에서 저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연 당일 수용 인원에서 단 한 명이 모자란 64명의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사방에서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 여성은 노르웨이 클럽을 대표한다며 강연을 요청했고 키와니스 클럽의 누군가도 그를 초대했습니다. 다른 여러 클럽에서도 초대가 쇄도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는 정확히 자신이 통제된 내면의 대화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4개의 다른 클럽으로부터 강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힘은 시각화나 확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대화를 듣는 데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3일간의 자기대화 의식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3일간의 자기대화 의식은 연속 72시간 동안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당신은 매처럼 당신의 내면의 말을 감시할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상황, 즉 결핍, 한계, 걱정, 불평에서 비롯된 자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즉시 그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대화로 대체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전의 행실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말이 바로 당신의 본성입니다. 대화를 바꾸면 당신의 본성도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멈출 수가 없죠. 심지어 꿈속까지 가져갑니다. 당신은 모든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내면의 대화를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당화하고 불평을 되새김질하며 현재 상황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당신은 다른 것을 할 것입니다. 3일 동안 모든 내면의 대화는 반드시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를 원한다면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자인 사람의 대화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사랑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깊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대화여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통의 마음은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전에 부정적인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즉시 멈추십시오. 낡은 레코드를 빼고 새 레코드를 올리십시오. 자신을 비난하지도 생각했던 것을 정당화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성취된 소망에서 비롯된 대화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2, 3일 동안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가지 선언을 더 하길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대화가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 이 간단한 문장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내면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 당신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선언만으로도 앞으로 3일 동안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말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낡은 대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새로운 대화로 더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는지에 대해 경고하겠습니다. 3일 동안 당신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계를 정당화하고 상상 속에서 논쟁을 벌이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걱정, 비판, 불평의 흐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견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저조차도 매 순간 제 내면의 말을 붙잡아야 합니다. 전화가 울리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 반응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수련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지켜보고 그것이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방향을 바꾸는 것. 통제된 내면의 대화를 하는 3일 동안 당신은 3가지 뚜렷한 단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단계, 인식의 충격.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해왔는지에 놀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진전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현재의 현실을 창조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단계, 저항.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 당신의 낡은 패턴이 반격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현재 상황이 진짜이고 새로운 내면의 대화는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그저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저항은 사실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옛 자아, 낡은 본성이 자신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조차도 새로운 대화를 계속하십시오. 3단계, 자연스러운 상태. 셋째 날이나 넷째 날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새로운 내면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쉬워집니다. 바로 이때 외부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내면의 대화가 당신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고,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본성을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순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낡은 대화는 반복을 통해 자동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화 또한 반복을 통해 자동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내면의 대화의 주문을 깨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데는 단 3일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프리덤 베리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내면의 대화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프리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6월에 그는 모든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했습니다. 플래그스태프가 연주한 트리스탄과 이졸데 음반이었죠.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그가 받은 많은 음반 중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온 동네를 다 찾아봤지만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가게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RCA 빅터는 이 음반을 재발매하지 않고 있으며 6월 이후로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음반이 없자 프리덤은 조용한 순간을 갖고 자신과 음반가게 점원 사이의 내면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음반을 달라고 요청했고 점원이 네, 손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대화 전체가 그에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실의 음조를 띠게 되었을 때 그는 실제로 가게로 가서 그 음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점원은 말했습니다. 손님, 그 음반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덤은 마음속으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은 그게 아닌데 그는 자신의 외적인 귀로 들은 것보다 내적인 귀로 들은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가 가게를 막 떠나려 할 때 그는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음반에 비어있는 광고용 커버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품을 광고하면 안 되죠. 점원은 손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저 광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치우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빈 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플래그스태프가 연주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완전한 앨범이었습니다. 그 음반은 8개월 이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지만 점원은 항상 그것이 비어있는 광고용 커버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프리덤이 아니오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부 환경보다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믿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당신이 있는 건물, 당신이 듣고 있는 이 기기,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내면의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의자를 만들어지기 전에 상상했고 디자인과 재료, 목적에 대해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운전하는 차, 살고 있는 도시, 이 모든 것이 먼저 상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놀라게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만든 노동자들, 판매한 영업사원들은 모두 그것을 처음 상상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게에 가서 무언가를 살 때 당신은 영업사원이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제품을 마음속에서 처음 상상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의 무의식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누군가의 내면의 대화의 무의식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움직이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단지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거대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무의식적인 도구가 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꿈을 이루는 무의식적인 도구로 만드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가르침의 핵심은 단지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대화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긴장되거나 억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바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내면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흥분이나 벅찬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말할 법한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매 순간 흥분해서 소리치며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고 무심코 당신의 행운을 언급하며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드십시오. 성공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친구가 당신의 새로운 승진을 축하하는 소리를 듣고 배우자가 이제 여유가 생긴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셋째, 내면의 대화는 확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확언은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연스러운 내면의 대화는 그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고 당신의 세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내면의 말을 통해 창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창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 72시간, 3일 동안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삶을 운영해온 그 대화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현재의 현실을 창조한 내면의 대화를 계속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꿈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말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도록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당신이 경험하기로 선택한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바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당신 세상의 실체가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휘하든 자동 조종 장치에 맡겨두든 말입니다. 3일간의 통제된 내면의 대화는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광활한 세상 전체는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밖으로 밀려나온 것입니다. 대화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시작하십시오. 다음 72시간 동안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세상이 당신의 새로운 내면의 대화와 일치하도록 변모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주인이 되시길, 당신의 모든 순간에 축복과 평화가